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런 불교가 서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이제 이런 전통들이 서양 심리학과 만나는 5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전적인 정신분석학과 불교가 만납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심리치료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동양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불교를 전문적으로 접해가지고 같이 뭐 활동한 건 아니라 불교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그런 시각이에요. 불교 명상을 인위적인 긴장병, 인위적으로 앉아가지고 끙끙대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인위적인 긴장병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의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앉아서 명상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그런 프란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1931년도에 프로이드의 이제 바로 밑에 제자였는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고 뭐 이런 태도들은 이제 곧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학의 분석심리학의 칼 융은 이제 동양 사상에 대한 인정을 많이 했고 불교 수행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뭔가 있는 것은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프로이드 학파. 프로이드는 프로이드 밑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그 정신 분석학을 만들어냅니다. 프로이드의 입장을 수정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으로도 알려져 있고 사랑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신프로이드 학파의 중요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카렌 호나이 이런 분들이 선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선과 정신 분석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치라는 분을 초청해다가 정신 분석학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선불교를 배우고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그러다가 이제 이 정신분석이 본격적으로 불교와 만나는 장면은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붓다의 심리학으로 번역된 이 책을 가지고서 그 책 안에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명상을 통해서 또 정신분석을 통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인 실용주의에서 미클라스라는 심리학자와 더 실바라는 스리랑카 출신의 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의 입장을 가지고서 불교를 또 같이 결합해가지고 불교는 가장 행동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현재 지금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의 행동 수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마음 챙김 또는 이제 뭐 이런 수용의 태도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공통점들을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불교와 심리학에 만나면서 우리가 많이 다룰 부분이 바로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과 요즘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그것과 불교의 만남을 많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 에이지 의식이라고 해서 의식 연구 영역이 확장되어 가지고 자아초월 심리학의 전통과 불교가 만나는 자아초월 심리학은 좀 어렵지만은 전통적인 심리학을 좀 넘어서서 명상 체험이라든지 인간의 독특한 의식의 체험들, 변성 의식 상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식이 아닌 그런 의식 체험을 할 때 그러한 체험들을 심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야였는데 1969년도에 이제 학회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쭉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의식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오는데 특히 명상 체험을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러한 영역과 이제 불교 이런 심리학의 영역과 불교가 만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정신분석학, 그다음에 분석심리학, 신프로이드 학파, 그다음에 행동주의, 그다음에 자아초월 심리학 이런 심리학과 불교들은 불교의 이 전통이 서양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고서 변화해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뱅카트라고 하는 이 분이 쓴 논문 서양에서의 붓다의 5번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논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서양은 불교가 심리학화되고 심리학이 불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은 심리치료로 이제 내면의 도움을 받고 특히 내면의 감정적인 미숙한 부분이나 또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들 또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행을 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상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소개드린 잭 콘필드라고 하는 분이 태국에 가서 10여 년 명상을 하고 미국에 돌아왔더니 과거에 이 가족 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고 놀랬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치료해 나간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쓴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불교화되는 경향을 가지면서 불교의 영성 지향 심리 치료, 불교가 갖고 있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러한 그 접근 방식이 영성 지향 심리 치료와 이게 만나면서 심리학의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주로 이끌어온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중산층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서양은 심리학과의 이 습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무엇과 불교가 만났지요? 샤머니즘과 만나서 삼성각이 있고 그렇죠. 무당들도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도교하고 만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심리학과 불교가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요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과 불교와 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